이제 뭐 시험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학년이 되지 않았나? 이제 한 선생님은 많이 들어보지만 일단은 이따가 뭐 시험지를 일단 갖고 온 사람부터 해서 상담을 먼저 할 거예요. 상담을 할 거고 기말 대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제 지금부터 기말은 아마 모르겠다. 강남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시험이면 대부분 중간은 할만했다 라는 의미가 많아요. 본인은 그럼 못 찌르고 나는 망했는데 라고 하겠지만 아까 그 1학년 때 강남 1학년 등급컷을 봤는데 내가 보기엔 좀 비슷할 거야. 약간 이런 추세거든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많이 있고 여기서 2등급으로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등급에서 또 3등급으로 떨어질 때가 쭉 떨어졌어요. 3에서 4는 떨어지고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변별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강남에 100점이 뭐 15, 16있다는 얘기가 막 들리던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말 싸움이겠죠. 내가 지금 어설픈 3등급이거나 어설픈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2등급과 확실하게 3등급을 만들려면 저 기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말은 스킬이면 수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다 담고 있죠. 활용에다가 활용이 아직 안 끝난 학교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건대국어 수트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지는 아직 선생님 못 받았는데 애들 말에 2학년 되게 어려웠대요. 선생님이 1등급 컷을 70점대로 잡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려웠는데 모르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력이었어요. 계산이 더러운 게 많았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1학기 기말 때도 저 사건이 벌어졌잖아. 계산 들어온 거 많아가지고 시간 안에 못 풀고 막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런 게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기말의 이 파트에서는 분명 특히 적분에서의 문제가 쉽다고 한들 계산이 더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분명 그 차이 나겠죠. 문제를 많이 풀고 가는 사람과 풀고 가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푸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2달 남았죠? 2달 조금 안 남은 거예요. 금방 와요, 정말. 그러면 뭐 언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12월 초 아니면 중순일 거 아니에요? 그럼 2달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2달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념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념마다 또 문제를 많이 못 푸니까 생각보다 선생님 개념을 좀 빨리 넘어갈 거고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해요. 지겹겠지. 근데 좀 이제 생각도 좀 바꾸고 패턴도 좀 바꾸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요? 고3이에요. 선생님이 혹시 화요일에 올린 2학년 수업에서의 그 영상을 보셨다면 같은 얘기를 또 들을 텐데 지금이 10월이에요. 어저께 고3들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어요. 10월 모의고사를. 그리고 한 달 뒤면, 약 한 달 뒤면 수능이에요. 그럼 그들이 수능이 끝나면 님들이 고3이에요. 이게 피부로 와 다 느껴져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로 가야 돼요. 이제 내년에 고3이야 내년에 고3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3이에요. 내가 매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봐요. 선생님은 매해 고3, 그러니까 예비 고3을 맞는 12월이 되면 아니면 11월이 되면 11월에 고2한테 내가 수능 끝나고서 똑같은 얘기 그때서 또 할 거야. 뭐 이제 지금 했으니까 그때 가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1월부터 내가 고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1월 1일부터 내가 고3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유형, 3월에 3학년 반에 문 열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고3이라고 받아들이고 긴장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능에 맞춰진 생각이죠. 만약에 그럼 수시에 맞춘다면은 더 급박하죠. 수시는 9월에 써요. 야,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수능에 맞춰볼게, 널널하게. 이때부터 하면 1년이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1년을 통틀어서 만약에 고3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많이 해봐야 공부를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할 수 있대요. 그렇잖아. 놀고도 놀고 잠을 잘 거고 밥도 먹을 거 아니야. 내가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봐도 그래요.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해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한 거예요. 반 정도는 그 해에 반은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면 1년이 남은 거죠. 1월 1일이 됐어요. 아 그래, 난 아직 고3이 아니야. 내년에 예비고3이지. 예비고3. 예비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게 고3이긴 한데 1월 1일이 딱 해가 돼야 그래, 난 이제 고3이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 2달 차이가 나요. 2달. 3월 1일이니까 3월 2일이겠네. 3월 2일. 3월 2일이겠네. 1월 1일은 안 갈 거니까. 계약하죠. 그럼 3학년 반이 배속이 되고 그때 3학년 반에 클래스에 들어가서 아 그래, 이제부터는 고3이 열심히 해야지.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때랑 또 2달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은 4개월 차이가 나요. 4개월. 1년이 12개월인데 4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냥 날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8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때부터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천재예요. 그렇게 화가 안 나면 돼요. 공부 안 해도 되죠. 몇 개월만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었는데도 안 됐었던 거를 8개월 만에 어우 택도 없죠. 상황만 봐요? 영어만 봐요? 국어만 봐요? 아니죠. 심지어 이과는 올라가면 이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문과 중에서도 확통을 안 하는 학교는 확통을 하겠죠. 근데 저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생각보다 세다고 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저건 11월에 가서 12월에 가서 얘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기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수시면 9월이거든요. 이 안에 시험을 2개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될 기말고사, 고3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3개를 보고 나야 얘가 결정이 돼요. 근데 3월에 딱 돼서 반을 배정받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상담을 하겠죠.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딱 펴서 보는 건 2가지예요. 하나, 여태까지 내신 평점, 그리고 선을 그어요. 요새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딱 그어요. 넌 여기까지는 잘 갈 수 있겠다. 무슨 거 갈까 하고 딱 선을 긋죠. 그러면 평점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예전에 한 번 얘기했죠. 세상에서 내가 이런 대학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학을 가게 돼요. 그런 대학을 듣게 돼요. 선생님 아마 그때 가서는 나랑 수업 듣고 있으면 내가 그럴 거예요. 얘들아 무시해, 괜찮아. 그건 아니야. 변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단 들으면 충격은 생각보다 되게 셀 거예요. 만약에 그 대학이 이제 궁금하다 싶으면 뭐 검색을 해봐도 되지만 선생님은 딱 그렇게 하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수시를 쓰는데 대학 결정할 때 이 대학과 이 대학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네이버에다가 그 대학을 치고 로드뷰를 보세요. 로드뷰가 뭔지 알죠? 주위에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한 바퀴 주위를 학교 주위를 이렇게 보세요. 학교 건물을 보세요. 그럼 마음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두 학교를 만약에 대비한다면
거기서 많이 힘들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몇 년을 다녀야 되는 학교잖아요. 4년이잖아.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학을 딱 듣고 로드뷰 이렇게 딱 돌리면 다 프로는 상관도 없어요. 그 사이에 건물 몇 개 있고 대학 입구만 이렇게 대학인데 이렇게 딱 써있다. 그런 적 없어요? 엄마 아빠랑 강원도 놀러 가다가 표지판 봤는데 무슨 대학 써있는 저쪽에 있대요. 또 보면 아무 산밖에 안 보여요. 어딘지 모르겠어. 많아요 그런 대학교. 그런 대학에 가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서 야 너 정시도 이러면 어디로 가야겠냐. 근데 그 의미는 두 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수시 때문에 갈등을 빚을 것 같으니까 깔아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신 차려라 너 이런 데밖에 못 간다 나머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겠죠. 그걸 이제 피부로 느끼셔야 된다. 이거를 언제 느끼느냐에 따라 시간의 부분이 달라져요. 11월이면 우리가 기말고기 전이에요. 다음 달에. 그럼 이때부터 내가 긴장을 하고 시험 본다면 기말 잘 겪고 그 다음에 준비도 더 잘 되겠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간도 더 벌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계획을 짜야 돼. 내년 계획. 이과면 바탕을 언제 어떻게 해서 끝낼 것이다. 내가 논술 준비할 거면 논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이다.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끔 내가 물어보면 선생님 그냥 제 성적에 맞춰서 갈게요. 이건 확실해요. 자기 성적이 용기잖아요. 만약에. 근데 목표를 세우고서 어떤 대학의 리스트를 내가 뽑아놓고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하고 이게 대학 순서라고 할게요. 제일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맞춰서 공부하면 적어도 여기 가요. 이게 기준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근데 내가 내 성적에 맞춰서 하잖아요. 밑으로 가요. 내 성적에 맞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는 선생님이 매해마다 걷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요, 요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친구 있죠? 친구 없지 않죠? 고등학교 때 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서클에서 9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봐요. 만나요. 요한하는 대학을 못 가는 집 가는 집 있고 그래요. 9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5명 정도는 성적이 되게 비슷비슷했어요. 그 안에 선생님이 분명히 껴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옛날이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등수가 있잖아요. 난 쟤보다 나 이런 게 있어요. 실제 같은 반이면 등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등수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은 등급이 좀 그때 등수였거든요. 예를 들기 좀 웃기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ABC가 있어요. 가산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친 게 순서대로 얘가 애들 낳고 그 다음에 얘. 근데 얘는 뭐 나중에 그래서 얘는 되게 비등비등했어요. 심지어 같은 이과였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둘이 수시를 같은 대학을 썼어요.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쓰다 보면. 근데 분명히 B는 내가 C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게를 그 무였으니까. 분명히 낫긴 했어요. 수학 같은 거는 나왔으니까. 근데 수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봤을 때 얘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얘가 더 밑에 대학에 갔어요. 이 둘은 그 다음부터 안 봐요. 못 봐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B가 C를 못 만날 거예요. 뭐 후라면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그래 한동안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쪽팔리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난 내가 저보다 성적이 나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대학에 딱 가보면 쟤는 저기 가야 돼. 모일 거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대학 초반에 바빠서 못 만나요. 그러다 동네 같이 가면 인사하다 보다 만나고 모임하다 보다 만나고 술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시 못하는 얘기.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내신 점수가 이거 안 나와. 정시로 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정시를 결정을 하고 나면 내가 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큰 이유는 공부예요. 내가 지금 정시야라고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공부 안 해요. 할 것 같죠? 안 해요. 예시? 상관없어. 지금 3학년에 곧 시험을 보는 한 녀석도 내신 기간에 누가요? 걔는 진짜 자기가 정신 많은 거. 근데 걔는 공부 잘하네. 수능 모의고사 보면 등급 1등 들고 나오는 애니까. 그럼 난 뭐라고 하고 미쳤냐?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냐?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있다고. 근데 선생님 생각에 점수가 그렇게 좋아도 내가 뭐라고 하는데 점수가 낮은데 내신이 너무 낮으니까 나는 정시야라고 생각하고 내신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안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내신이 수시랑 정시의 내신과 모의고사가 방향이 다른가요? 수학이 아니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니네가 풀고 있는 내신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아닌가요? 내가 그런 걸 안 줬을 것 같아요? 줬어요 그런 걸.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답은 특히 수능 특강이고 시험 문제 킬로그 나온 대부분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그걸 공부를 안 하겠다고요? 그럼 내년에 공부를 할 때 더럽게 힘들 거예요. 와, 왜요? 지금 내신 공부할 때 그런 문제를 풀고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풀면 그다음 어디가 어디서 많이 본 거? 그때 봤었던 문제? 그 외에 변형된 문제구나라고 하고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게 완전 달라요. 공부를 안 하고 3학년 때 가서 수학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받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요? 3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평소 때 공부를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을 공부해요. 내가 수학이 안 나와. 엄마 나 수학 공부 안 할래. 안 나오니까. 그럼 엄마들은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가 오면 이런 전화번호는 선생님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수학할 시간에 수학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국어랑 영어를 좀 더 할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경험상 수학을 지우면 이날 얘는 뭘 할 것 같아요? 놀아요. 놀아요. 이날 수학과는 학원 가는 날인데 수학을 빼주잖아요? 그럼 되게 편안한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차라리 뭐 국어랑 영어를 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안 해요. 심지어 다른 공부도 덜 해요. 본인이 자기 주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요, 1학년에서 이런 얘기 아니고 이제 2학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제일 위험한 게 패턴을 매개 끊는 거예요. 차라리 이 학원 말고 다른 학원 안 돼요.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을 쉬고 혼자 하겠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죠? 엄마 다 인간관계를 배우고요. 혼자 해보려고요. 혼자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대부분 한 번만 딱 붙잡고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 내가 뭐 붙잡는다고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여기 온다고 수업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쏟아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인간은 한데요.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자기 주도를 하고 정말 절실하고 자기가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최적의 수업이에요. 부족할 때는 항상 필요하니까. 근데 인간은 기다려주잖아요. 내가 오늘 피곤해. 근데 인간은 내일 들으면 되잖아요. 나 오늘 안 할래. 내일. 내 계획상은 원래 오늘 듣는 거였는데 피곤해 내일 할래. 내일 피곤해 다 할래. 얘는 기다려준다고. 근데 학원은요. 이날 나오면 그 다음 수업 뭐 보강을 듣긴 하지만 보강을 해야 그 다음 수업을 듣죠. 그 다음 수업이 정해졌어요. 와야 된다고. 이 흐름을 맥을 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나마 내가 하고 있었던 공부들이 다 망가진다고. 이게 선생님 내가 학원 가서 학원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그런 흐름이랑 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 안에 내가 뭘 준비를 잘못하고 있나라는 2학년이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야 나아지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왜 점수가 안 나아지지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2학년이면 내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신기하게 안 고쳐요. 고치는 걸 수도 있더라고, 습관이라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딱 한 가지의 생각의 전환만 하면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알고 있어. 간단한 예를 들까요?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선생님 다음 주에 좀 쉬거든요. 화, 수, 목 아마 쉴 거예요. 하면 왜냐면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진을 받는 게 있고 선생님이 좀 쉬려고 부탁을 해서 학원에다가 선생님이 그렇게 몸 상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매너리즘이 왔어요. 너무 가르치는 거에 대한 게 좀 와서 심의 좀 필요한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얘들한테 얘기하면 그걸 할 섭이 없어요. 얘네들은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한동안 운동하다가 운동을 못했어요. 바쁜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하다가요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못 가요. 계속 안 가요. 그러니까 헬스를 선생님이 다닐 때 헬스를 가서 막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달리기하고 자전거 타고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고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운동을 했다라는 거에 뿌듯함과 그리고 몸이 동안해진다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서 며칠을 안 하니까 계속 안 가요. 그러다가 아예 운동을 내가 그냥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 몸이 신호를 보이더라고요. 힘들어 너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게 와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별일 아닌 거에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그냥 짜증나는 건 아니에요. 일할 때는 선생님이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공부도 똑같아요. 알아요. 그럼 선생님도 알았을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운동을 안 하면 내 체력이 떨어질 거야. 피곤해지겠지? 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안 간 거예요. 공부도 똑같고 하다가 하루 쉬면 어때? 뭐 하루 쉴 수 있죠. 근데 쉬면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하기 싫어지게 되고 지루해지고 그러게 되고 물론 지치죠. 계속 공부만 한다는 건 솔직히 미치는 식 계속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그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 리듬을 잘 타는 사람도 분명히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못 만들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신기하게 선생님 말고 집에서 엄마가 그걸 콕 집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알아서 할게. 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안에 뭐야? 나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금의 생각의 전환. 할까? 아니라 해보자? 로 바꾸는 거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꽤 많이. 그게 지금 본인한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고3이 되기 전에. 고3들 정신 하나도 없어요. 되게 바쁠 거예요. 3월 3일 이후로 얘네가 아마 선생님한테 학원에 늦어요, 무슨 일 때문에 늦어요, 뭐 있어서 늦어요 라는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줄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진짜 정신없어요. 저 안에 나의 패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시간을 뭘 넣어서 바쁜 걸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얘가 또 쓰나미처럼 다 밀려요. 지금. 그럼 몇 개는 접어야 돼요. 그중에 수학이 하나 될 수도 있고. 선생님 다 예상하고 있어요. 매일 겪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본인 혼자서 한번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뭐 산에 그냥 뒷동산? 밀리지 말고 아무튼 그런 데 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잠깐이라도. 아니면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 소리 저런 게 핸드폰 하고 있지 말고 잠 들기 전에 글을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시기를 좀 가져야 돼요. 그냥 조용하게 뭐 음악 같은 거 시끄러워 말고 그냥 잔잔하고 깔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난 뭘 하고 싶구나. 부터 시작을 해서 잘 살아오나 이런 건 니네가 생각할 나이는 아니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나? 결과에 만족하고 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나아져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삶이 나아지고 하고자 하는 게 욕구가 생겨요. 그냥 무턱대고 달리기만 하면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뛰면서 옆에도 좀 보고 경치도 좀 보고 걷기도 하다가 또 빨리 뛰기도 하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멈춰서 앉으면 일어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님. 앉으면 늙고 싶고요. 누우면 더 일어나기 힘들죠. 다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다고요. 출근하면서 출근하기 싫은데 하면서 나와요. 똑같아요 다. 본인 일이니까 나오는 거고 나오면 또 해요. 신기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또 생각을 하고. 차이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뭐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는 개별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는 진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고3이라는 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 어깨에 딱 얹혀지면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해요. 아직 그 중압감이라는 걸 느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고3들은 아마 슬슬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이 중압감이 억누르기 시작할 거예요. 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선생님은 해적을 느껴요. 고3 애들 맡아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3하기 싫은 거예요. 애들은 되게 평온한데 나는 시험 다 보면 내가 막 죽어. 못 빠뜨린 거 없나?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망쳐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저게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이에요. 세상에서 본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태껏 우리가 시험을 되게 많이 봐왔긴 했지만 중간고사 하나 망친다고 내 인생이 바뀌거나 그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부담 좀 배우면 되죠. 수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재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재수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니까 그렇게 되면 첫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압감이라면 진짜 무시 못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돼서 이 시기든 그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날 선생님이 화요일날 수요일날이니까 어제 요가 부분 애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선생님 원래 시험 볼 때 내가 뭐래요?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어. 긴장하고 좀 뭐. 이게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고 수능장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긴장감을 느껴봐야 그 다음에 진짜 긴장 안 하고 시험고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제 본인들도 그런 시기가 1년 금방 지나가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뭐 수학습 하다 보니 벌써 시험 3번 보고 2번 보고 기말만 남은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선생님 보기엔 본인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답을 못 찾겠으면 찾아보세요. 모아서 이렇게 시험 작품들이 나왔고 일단 오늘 질문은 형태 그래프 지금 프린터 없는 사람 좀 나눠줄 거고 형태 그래프부터 나갈 거고요.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상담을 좀 주로 할 거라서 했다가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거고 그 방부등식이랑 이런 쪽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쪽으로 갈 거고요. 정적분 파트만 적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쪽도 빨리빨리 나가고 문제를 좀 많이 풀리는 쪽으로 갈 테니까 왜냐면 선생님 그냥 바로 한 다다음 주부터 레슨팀이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적분 파트만 조금 디테일하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요청을 하시면 그 파트는 또 다시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이를 좀 나중에 풀고요. 내 기억에 니네가 이 그래프인가 아니면 적분부터는 시너지를 겁내 안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지? 거의 숙제를 안 해왔어요. 내 기억에. 시너지를 풀릴 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양이 많고 이런 거 알아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풀 때 고생이 풀게요. 아시겠죠? 고생이 플러스 잘.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시너지는 좀 다 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거 달라고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다른 단어가 됐다. 됐죠? 다 옮겨.